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잘할게요. 그럼 일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너 이제 갈 곳은 있어? 오늘은 어디서 자려고 그랬어? 그냥 뭐 공중 화장실이나 가려고 그랬죠. 이제 날도 추운데 계속 그런 데서 지내려고?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요. 돈만 생기면 새빵이라도 얻어봐야죠. 세상에, 너 그러다가 몸 상해. 그리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다는 녀석이 새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일하는 동안 여기서 지내도록 해. 여기 뒤편에 방이 하나 있거든. 내가 일하다 쉬는 곳인데 뭐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만 자고 지내는 데는 괜찮을 거야. 저는 아이에게 일자리를 주며 갈 곳도 없다는 아이에게 가게 뒷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겨우 몸만 누일 수 있는 작은 방인데도 아이는 고맙다며 제게 눈물까지 보였죠. 그 모습에 아이의 선함을 느낀 저는 그 아이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해 가을부터 저와 준경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경이는 그 후로 저희 가게에서 설거지와 주방일을 도왔고 어리지만 야문 손으로 제게 도움이 많이 되어주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로 늘 혼자 일해오던 저는 준경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떠나보내며 늘 죽지 못해 살던 저였는데 준경이를 만나면서는 제게 책임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준경이를 잘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준경이는 처음 약속처럼 곧 잘 제 말을 들으며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리비리하고 약해 보여서 일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지만 걱정과 달리 일도 잘하고 일머리도 있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래보다 작고 말랐던 아이도 가게에서 잘 먹고 지내서 그런지 키도 금세 쑥쑥 자라는 듯 했죠.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저는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괜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서 저희 아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살아있었으면 저 정도 키가 되었을까? 저런 말을 했을까? 저는 준경이를 보며 저희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도 준경이를 제 아들만큼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부담스러울까봐 집에 직접 데리고 가서 지낼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너 정말 학교는 다시 안 갈 생각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학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뭘 하긴 공부를 하는 거지. 한창 공부하고 배워야 할 나이에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너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해. 너 학교 가겠다고 하면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학교 다시 가자. 어? 됐어요. 저는 공부 관심 없어요. 그냥 나중에도 어떻게든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할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으로 계속 살려고 그래? 학교가 싫으면 검정고시라도 보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아이는 싫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준경이가 초졸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 시절이야 초졸도 흔하고 학교 못 나왔다고 일자리 못 구하는 시절은 아니었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 대학도 필수가 되어가는 세상에 초등학교 나온 것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최소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공부가 싫다며 계속 거부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비를 들여 아이의 책을 사다 주었고 아이가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준경이 너 약속한 데까지 공부 다 했어? 주말에 검사할 거니까 빼먹지 말고 공부해. 아, 또 잔소리.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쩔 때는 잔소리처럼, 어쩔 때는 위로처럼.
저는 준경이와 공부를 봐주며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16살 때 가게를 찾아왔던 작고 약한 그 아이가 한 해 한 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느새 저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잔소리를 들어가며 공부를 하던 준경이는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까지 시키며 아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래봤자 공부하라 잔소리 좀 하고 일 시키며 월급 주며 매 끼니 밥이나 챙기는 정도였지만, 준경이는 그런 제게 고마운지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엄마까지는 아니어도 먼 친척 정도는 생각해준다 싶어 저도 뿌듯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준경이를 제 자식처럼 아끼던 저는 이대로 준경이가 계속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입양 절차까지 알아보고 있던 저였는데, 하지만 준경이는 저와 다른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새 20살이 된 준경이는 갑자기 제게 떠나겠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나이도 다 찼고 더 이상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이제 슬슬 독립할까 생각해요. 독립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를 떠나겠다고? 예, 그동안 제가 얹혀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여기서 사장님한테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도 제 갈 길 찾아봐야죠. 그동안 갈 것 없는 저 걷어주시고 먹여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지만 언젠가 이 빚은 꼭 갚겠습니다. 빚이라니, 왜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나한테 빚진 거 없어. 길에서 쓰레기 주워 먹던 저한테 방도 내주시고 일자리도 주셨으면 빚진 거 맞죠. 그리고 공부 안 하겠다고 떼쓰던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공부까지 시켜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 정말 평생 못 갚을 빚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던 간에 사장님 은혜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준경이는 제게 큰 빚을 졌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제게 빚을 졌다 생각하는 것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몇 년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 사장과 직원 이상의 정을 쌓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떠나겠다는 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네가 계속 여기 지내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너 하고 싶은 것 해도 괜찮아. 대학 진학을 해도 괜찮고, 혹시 방이 좁아서 그러는 거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 방 하나 내어줄 테니까 너 편한 대로 해.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빚을 졌는데 제가 여기서 또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실 사장님도 저 도와주실 만큼 넉넉지 않으신 것도 알아요. 그동안 저한테 월급 주시고 사비로 저 공부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장님한테 뭐 바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른인데 혼자 살아봐야죠.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이라니 내가 더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 알아다오. 네가 언제 다시 오더라도 내가 꼭 반겨주마. 앞으로 여기가 네 고향이라 생각해. 갈 곳 없다고 예전처럼 거리를 방황하지 말고, 힘들거나 지칠 때면 주저하지 말고 여기 찾아와. 그때마다 내가 엄마처럼 맞아주마. 알겠지?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사장님. 아무도 관심 없던 저한테 유일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사랑 원 없이 받았습니다. 저 평생 사장님 안 잊을게요. 꼭 돌아와서 빚 갚겠습니다. 그렇게 준경이는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긴 채 저를 떠나갔습니다. 16살에 찾아와 20살이 되어 떠난 준경이와 저의 인연은 고작 4년 남짓이었지만, 그 4년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준경이에게도 의미 있었기를 바라며, 준경이가 어디에 가서든 잘 지내기를 빌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단호한 준경이의 반응에 입양 이야기는 결국 꺼내지 못했지만, 저는 차라리 준경이가 나를 떠나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도 책임지지 못했던 제가 남의 자식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음으로는 늘 그 아이를
자식처럼 여겼지만 그것도 전부 다 제 욕심이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마음은 꼭꼭 묻으며 그저 준경이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들려주기를 바라며 준경이를 기다려왔는데 야속하게도 준경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저희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리 잡으면 인사를 오겠다던 아이 소식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도 저는 그 후로 준경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20살이라고 해봤자 아직 아이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데리고 있을 걸 그랬다 싶기까지 했네요. 어쩌면 그 4년이란 세월이 준경이에게는 너무 짧고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일지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일은 나한테나 귀한 인연인 거지 그 아이한테는 그냥 오지랖 많은 사장 밑에서 고생했던 기억뿐일지도 모른다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가끔 마음이 미어짓듯 아파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준경이를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경이는 제게 그만큼 큰 의미였어요.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내 식구 같던 아이였기에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나도 이제는 70이 다 되어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혹시나 준경이가 다시 가게를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차마 가게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경이가 살아있으면 한 번은 날 찾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동안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일어나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시절과 변함없는 맛과 가격으로 말이죠. 20년 사이 물가도 한참 올랐고 주변 가게들은 죄다 가격을 올렸지만 저희 집 백반 한 상은 여전히 5,000원이었어요. 오르는 식자재 값을 생각하면 그 가격이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저도 딱히 돈 생각에 가게를 유지했던 건 아니었기에 그냥 배고픈 사람 하나라도 더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가격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격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할 때마다 차마 결심이 서질 않더라고요. 혹시나 주머니 사정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밥 한 끼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변함없는 가격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20년 세월 동안 저도 나이를 많이 먹고 가게 일을 하기도 지쳐서 당장 오늘이라도 가게 문을 닫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곤 했습니다. 여태껏 그 아이를 기다려 가게를 열던 저였지만 20년쯤 지나니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다 싶었어요. 어디서든 잘 살면 그만이지 뭐하러 그 애가 다 늙은 나를 보러 올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떨지 않고 준경이에 대한 그리움도 잊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부르 백반집에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잘 차려입은 차림의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를 아는 듯 반가운치 않은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했었죠. 누구세요? 내가 아시는 분인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저 사장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여기서 먹고 자며 일했던 사람인데. 준경이니? 너 설마 준경이야? 번듯한 차림의 잘생긴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준경이었습니다. 20년 전 20살에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멋진 청년이 된 모습에 제가 순간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준경이가 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그날이 오게 되니 저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얼떨떨한 표정의 제가 한참 그대로 서 있자 준경이가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준경아,
너 정말 준경이 맞냐? 세상에 네가 이렇게 잘 컸어.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다가 이렇게 늦었네요. 저는 20년 만에 그 아이와 기분 좋은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긴 세월이긴 했는지 그 아이는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만약 길에서 마주쳤다면 제가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랐겠다 싶을 정도였죠.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옛날 그 어릴 적 모습은 거의 없어졌어. 잘 지내고 있었는지 때깔도 좋아 보이고. 아휴, 잘 자랐구나. 사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네요. 이 가게도 그렇고요. 20년 전이랑 가격이 똑같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로 오니까 정말 제가 20살 때로 돌아간 것만 같네요. 보기에는 잘 지낸 것 같다만 대체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너 기다리느라 여태 가게 지키고 있었던 건 알기나 해? 그동안 한 번만 봤으면 했는데 한 번 찾아오지를 않고 말이야. 그래도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 이제 네 얼굴까지 봤으니 나도 더 여한이 없다. 죄송해요. 사장님한테 꼭 빚 갚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날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 말은 아직 기억하고 있네. 나는 또 네가 다 까먹고 나도 까먹어버린 줄 알았지.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까먹어요. 그 약속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한테 빚 갚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하셨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준경이는 제게 명함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준경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사장 김준경. 제가 이제 사장이에요. 아이고, 네가 이제 사장이야? 그래, 너는 뭐라도 될 줄 알았다. 꼭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회사야? 저도 사장님처럼 음식 사업해요. 프랜차이즈라고 아시죠?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나한테? 나한테 무슨 제안? 사장님도 이제 고생 말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쉬셔야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가게를 인수하려고요. 사장님 운영하시던 방식대로 백반집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 시킬 겁니다. 거기서 사장님은 저희한테 노하우를 전수해주세요. 여기 사업 제안서부터 보시겠어요? 준경이는 제게 서류 몇 장을 보여주었는데 그 서류를 들여다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10, 100, 1000... 20억? 아니 이게 뭐냐? 이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말이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 가게를 인수하는 조건이죠. 그 정도면 모자랄까요? 모자라다니. 나는 이 돈 못 받는다. 어차피 가게 문 닫으려고 했었고 우리 가게가 그 정도 값어치도 아니잖니. 네가 나한테 빚 갚겠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큰 돈 못 받는다. 나 줄 돈 있으면 너한테 써. 그런 말씀 마세요. 애초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요. 저 사장님한테 빚 갚고 싶어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아등바등 살았다고요. 그래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나한테 거저주는 게 말이 되니? 마음만 받을 테니까 그러지 마라. 어? 이제 저한테 20억 별거 아니에요. 저 그때 사장님이 받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 이런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아마 겨울에 길에서 굶어 죽었거나 고생을 못 견디고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건 사장님이세요. 제가 사장님 앞에 받은 걸 생각하면 사실 이 돈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약금 정도로 생각하세요. 제가 앞으로 사장님 제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살 겁니다. 저한테는 사장님이 어머니 같으세요. 준경이의 입에서 어머니 소리를 듣게 된 저는 결국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깊이 생각한 게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척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큰 대가라는 생각에 준경이의 선물을 마다하려 했지만 준경이는 어떻게든 제게 빚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준경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준경이는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겼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준경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들을 쌓고 있죠. 저도 아들이 생겨서 더없이 좋기는 하지만 부모 마음이 되어서 그런지 괜히 욕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아직 혼자인 준경이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저의 소원을 빌어보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어떻게 나같이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 제 인생이 마냥 후회스럽지만은 않네요.